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숨겨진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행할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어지는 가을의 장막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날, 영혼의 속삭임이 들리는 일요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깊어지는 가을, 낙엽이 발 아래 바스락거리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이 시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세상의 장막이 얇아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속삭임이 들리는 일요일, 이날의 금기와 지혜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한 해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무엇을 약속하는지 이제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양력으로 10월 12일, 음력으로는 9월 21일입니다. 이 시기는 만물이 결실을 맺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에게 가을은 한 해의 풍요를 갈무리하고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명절로 지정된 날은 아니지만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지닌 깊은 의미와 영적인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땅은 생명을 거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자연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바로 이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교감하는 신비로운 순간인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에서 가을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가장 활발하게 후손들을 보살피는 시기이자 동시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가족을 방문하는 때로 여겨졌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은 특히 조상님들을 기리고 집안의 안녕을 비는 제례나 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의 지혜와 보호를 구하며 가족의 건강, 풍년, 자손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조상과의 영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가족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와 맞물려 집안의 안녕을 지켜주는 가신, 지하신들, 예를 들어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자오왕신, 터주대감, 성주신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내년의 복을 비는 작은 의례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왕신은 특히 불과 음식을 관장하는 신으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자연과의 조화,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날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토착신앙과 조상 숭배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미래를 준비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 녹아있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신화는 바로 조왕신에 대한 것입니다. 조왕신은 부엌의 신이자 불의 신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불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요소였고 부엌은 집안의 가장 신성한 공간, 곧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조왕이라는 이름의 신령스러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다루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불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점차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아와 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항상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고 그곳의 불씨는 한 번도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닥쳐오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겹쳐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온 마을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조왕은 밤낮으로 자신의 부엌에서 약초를 다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지만 역병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한탄했습니다. 조왕은 깊은 고민에 빠져 신령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며칠 밤낮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직 불의 정령을 달래고 그 신성한 힘을 빌려야만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엌의 아궁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고 그 불길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안녕을 빌어라. 너의 진실한 마음이 불의 정령을 움직일 것이다. 조왕은 그 목소리에 따라 자신의 부엌으로 돌아와 부엌을 깨끗이 정돈하고 온 마을의 희망을 담아 장작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밤낮을 세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희생에 감동한 불의 정령들은 부엌을 감싸는 따뜻하고 치유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기운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자 신기하게도 역병은 점차 사라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조왕의 헌신과 불의 신령스러운 힘을 기려 조왕을 부엌의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그녀가 불을 지폈던 아궁이는 조왕신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조왕신께 햅쌀로 지은 밥과 제철 음식을 올리며 한 해의 무사함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근원인 불과 음식, 그리고 그를 다루는 인간의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조왕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가족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현상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으니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1. 나롯네 프리메트, 민속 징조. 가을 늦바람에 낙엽이 거칠게 휘날리면 이듬해 봄바람이 매섭다. 이는 단순히 날씨 예측을 넘어 자연의 순환 속에서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거친 바람은 다가올 겨울이 길고 추울 것이며 그 여파가 봄까지 이어져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징조를 통해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고 미리 식량을 비축하는 등 현명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거센 바람이 분다면 당신의 삶에도 잠시 험난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까마귀 떼가 집 주변을 크게 울면 집안에 길흉화복이 엇갈린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길흉을 예고하는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늦가을에 무리를 지어 크게 울면 이는 집안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슬픈 일도 함께 닥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기쁨에 들떠 자만하지 말고 슬픔에 좌절하지 말라는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일찍 내리면 곡식이 풍년이 든다. 서리가 일찍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병충해가 일찍 사라짐을 의미하며 이는 곡식이 건강하게 여물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길조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할 때 오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서리가 내렸다면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크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밤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조왕신이 노한다. 조왕신은 부엌을 지키는 가신님으로 부엌이 시끄럽거나 더러우면 노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소리는 집안의 불화나 재물 손실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조왕신이 노하기 전에 부엌을 정돈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 밤 부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따닥거리는 소리나 쿵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 부엌을 깨끗이 하고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세요. 아침 이슬이 늦게 마르면 재물이 쌓인다. 늦가을 아침 이슬이 햇살에도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영롱하게 맺혀 있으면 이는 집안에 재물이 오래도록 머물고 쌓일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슬처럼 영롱하고 귀한 재물이 꾸준히 들어와 집안이 번성할 것이라는 길한 징조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늦게 마르는 것을 보았다면 곧 당신의 재물운이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이 밤새도록 마르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 시기 밤에 습기가 강하여 옷이 마르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집안에 음습한 기운이 돌거나 누군가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로 보았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의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밤새 눅눅한 빨래를 발견했다면 가족 구성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보살펴야 합니다. 갑자기 집안에 나비가 날아들면 예상치 못한 소식이 온다. 늦가을에 나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는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 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손님이 찾아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길조입니다. 뜻밖의 나비의 방문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니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2. 스네 웨투노츠 오늘 밤 꿈. 오늘 밤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징은 당신의 내면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세요.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편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이는 당신의 길을 축복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순조로운 앞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길몽입니다. 특히 조상님이 미소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셨다면 곧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화가 나 있거나 슬퍼 보이는 모습이라면 당신이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조상님에 대한 예우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조상님께 사과하고 마음을 정화해야 할 시기이며 즉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맑은 물을 보는 꿈. 맑고 깨끗한 물은 재물과 정신적인 평화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맑은 물이 넘실거리거나 그 물로 몸을 씻는다면 이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재물운이 트이며 건강이 회복될 징조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물이 탁하거나 더러웠다면 건강 악화나 재물 손실을 암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맑은 물이 꿈에 나왔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몸과 마음을 정화할 때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불은 변화, 정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꿈속에서 불이 집을 태우지만 해를 입지 않거나 따뜻하고 밝게 타오른다면 이는 사업의 번창, 재물의 축적, 혹은 오랜 소망이 이루어질 길몽입니다. 특히 큰 불길일수록 더 큰 행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불이나 검은 연기는 불운이나 질병을 암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깊은 숲을 헤매는 꿈. 늦가을의 깊은 숲은 내면의 방황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만약 숲속에서 길을 찾거나 밝은 빛을 본다면 이는 당신이 곧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해답을 찾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길을 잃고 헤매기만 하거나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꼈다면 현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 하얀 옷은 순수함, 죽음 또는 영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온화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건네거나 미소를 짓는다면 이는 길조로 새로운 기회나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없거나 당신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무섭게 느껴진다면 건강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3. 로셴느 베더땡, 오늘 태어난 사람들. 오늘 10월 12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깊고 풍요로운 기운을 타고납니다. 이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내면의 깊은 통찰력과 강한 인내심을 숨기고 있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가을의 결실처럼 이들은 한번 시작한 일은 꾸준히 밀어붙여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는 타입입니다.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합니다. 타고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어려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쉽게 공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진정한 조언자이자 치유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사려 깊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가을의 쓸쓸함처럼 가끔 깊은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한번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입니다. 이들은 특히 조상이나 전통에 대한 존중심이 강하고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은 종종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4. 이메니니키, 오늘의 이름. 서양의 이름의 날. 개념은 한국에는 없지만 오늘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영적인 지혜를 담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智慧와 명철명자를 상징하는 지혜, 지혜, 현명贤명함을 뜻하는 현수, 춘수, 가을의 맑은 하늘을 닮은 청아, 청아, 그리고 고요하고 깊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해원, 채원과 같은 이름들이 오늘 태어난 이들의 특징과 잘 어울립니다. 그중 지혜라는 이름은 단순히 똑똑함을 넘어 세상을 통찰하고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태어난 이들이 지닌 내면의 강인함과 현명함을 상징하며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과 위안을 주는 현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가을의 깊은 영성과 내면의 강인함을 담고 있어 이들에게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과 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식들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조왕신께 햅쌀로 밥 올리기, 부엌에 평안 기원. 목표.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께 한 해의 풍요와 겨울의 따뜻함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 음식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불의 기운을 보살펴 달라는 의미가 큽니다. 조왕신은 집안의 불씨를 지키고 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그에 대한 경의는 절대적입니다. 준비물. 그해 새로 수확한 햅쌀로 지은 깨끗한 밥 한 그릇, 정갈한 물 한 그릇. 맵쌀밥이 중요하며 간이 되지 않은 백미로 지어야 합니다. 햅쌀은 한 해의 가장 귀한 결실을 상징하며 정갈한 물은 순수한 마음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시기 및 방법. 오늘 아침 해가 뜨기 전 또는 이른 아침에 조용히 행합니다. 부엌의 아궁이나 가스레인지 등 불을 사용하는 곳 근처 가장 깨끗하고 높은 곳에 작은 상을 마련하고 햅쌀밥과 물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대화나 소란을 피하고 오직 조왕신께 집중하는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문, 주문. 마음속으로나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조왕신이시여, 이 집의 불을 지키고 음식을 내리어 생명을 보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 가족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다가올 겨울에도 따뜻한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며 집안에 항상 온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조왕신께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후 철이의 밥과 물은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이 밥은 조왕신의 축복이 담겨 있다 하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조왕신의 은덕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2.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는 간소한 차례, 가족의 뿌리 존중. 목표. 추석이 지났더라도 깊어지는 가을에 조상님들을 다시 한번 기리고 집안의 안녕과 자손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조상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의미입니다. 조상은 가족의 뿌리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보호를 베푸는 존재입니다. 준비물. 조상님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소박한 제철 음식 3열 5가지, 과일, 나물, 떡 등 맑은 물 한 잔. 화려한 상차림보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종류보다는 조상님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핵심입니다. 차례주 대신 맑은 물을 올려도 무방합니다. 시기 및 방법. 해가 중천에 떠오른 정오 전후에 조용한 공간 거실 등의 작은 상을 차립니다. 제사상이 아니므로 간소하게 차려도 무방합니다. 조상님의 사진이나 위패가 있다면 함께 모십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잡념 없이 오직 조상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문, 주문. 선조첸수시여, 깊어지는 가을날 저희 후손들이 어버이 은혜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바칩니다.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이 바르게 성장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굽어 살펴 주소서. 이 기도는 조상님께 후손들의 안녕을 부탁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철이 제를 올린 후 음식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복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조상님의 지혜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3. 소금과 팥을 이용한 애군 막기, 부정 타는 기운 정화. 목표. 다가올 겨울의 차가운 기운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나쁜 기운이나 애군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정화의식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고 붉은 팥은 애군을 쫓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믿어졌습니다. 준비물: 깨끗한 천일염 한 줌, 붉은 팥 서너 알, 작은 종이컵 또는 주머니. 종이컵이나 주머니는 반드시 깨끗하고 새 것이어야 합니다. 시기 및 방법: 해가 진 저녁 무렵, 집 안팎의 기운이 가장 불안정해질 때 행합니다. 소금과 팥을 섞어 작은 주머니에 담거나 종이컵에 넣어 현관문 안쪽이나 창문가 등 외부와 연결되는 곳에 놓아둡니다. 또한 집 안에서 기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 조금씩 뿌려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을 행하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문: 소금과 팥을 뿌리거나 놓으면서 마음속으로 붉은 팥에 기운이여 애군을 막고 흰 소금의 힘이여 부정을 정화하라. 이 집의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게 하소서. 이 주문은 애군을 쫓는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처리: 며칠 후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 소금과 팥은 조용히 모아서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냅니다. 변기에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애군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4. 겨울나기 음식 준비, 풍요와 공동체의 의미. 목표: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식량 확보를 넘어 공동체의 생존과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김장과 같은 월동 준비가 시작됩니다. 겨울을 함께 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도 큽니다. 활동: 비록 김장을 오늘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장 재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겨울 동안 먹을 장아찌, 말린 나물 등을 손질하고 저장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재료를 손질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겨울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준비를 합니다. 음식: 늦가을에 수확되는 무, 배추, 사과, 배, 감 등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고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따뜻한 콩비지찌개, 고구마, 감자 등을 쪄서 먹으며 다가올 겨울에 대한 대비와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음식은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다가올 추운 계절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날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불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조상님과 어르신을 향한 불경스러운 언행. 금기 이유: 가을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후손들을 찾아오는 시기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날 조상이나 어르신께 불경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 집안에 불운이 닥치고 자손들에게까지 그 업보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조상묘에 침을 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금기였습니다. 이는 조상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문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는 물론 사업의 실패, 자손들의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불운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이 달아나고 집안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언행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2. 수확한 곡식이나 음식을 낭비하는 행위. 금기 이유:
한 해 동안 땅과 하늘,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로 얻은 귀한 결실을 낭비하는 것은 신성한 자연의 섭리와 조상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음식을 낭비하면 복이 달아나고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들거나 가난에 시달린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곡식 한 톨, 음식 한 조각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재물운이 막히고 집안에 항상 궁핍함이 따르며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크게 놓아여 집안에 불운이 겹치고 심한 경우 굶주림과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도 핍박해질 것입니다. 삶 한밤중에 휘파람을 불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금기 이유. 해가 진 후의 시간, 특히 깊은 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잡귀나 영적인 존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휘파람 소리나 큰 소리는 이러한 잡귀들을 불러들이거나 잠자는 조상님들을 방해하여 화를 자초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불필요한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자극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악귀나 불운한 영혼이 문틈을 통해 집안으로 스며들어 가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악몽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거나 병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밤의 규칙을 어긴다면 당신의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4. 남의 험담을 하거나 다투는 행위. 금기 이유. 이날은 영적인 기운이 강한 날이므로 부정적인 말이나 다툼은 그 기운을 더욱 악화시켜 집안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님들이나 가신들이 불화를 싫어하며 이는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는 현실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며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됩니다. 쌓이는 부정적인 기운은 재물운마저 막아버릴 수 있으며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불운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특히 밤에. 금기 이유. 손톱과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이자 영혼과 연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함부로 자르는 것은 자신의 기운이나 복을 깎아내는 행위로 보았으며 특히 밤에는 잡귀가 떨어져 나온 신체 부위를 가져가 나쁜 주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일부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이 새어나가며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운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거나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나 큰 계약, 중요한 결정 등 새로운 시작을 하는 행위. 금기 이유. 늦가을은 만물이 수렴하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아직 기운이 안정되지 않아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를 공고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결과,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며 결국에는 실패하거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보다는 기존의 것을 정비하고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날 이루어진 새로운 시작은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불우한 이웃이나 나그네를 외면하는 행위. 금기 이유.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후손들의 선행을 지켜본다고 믿었으므로 어려운 일을 외면하는 것은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곧 당신의 복을 결정합니다. 결과,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하는 일마다 불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날입니다. 당신이 외면한 고통은 언젠가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8. 부엌을 지저분하게 두거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 금기 이유. 부엌은 조왕신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며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엌을 더럽게 두거나 부엌 용품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조왕신을 노하게 하여 집안에 불운과 질병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부엌의 청결은 곧 집안의 청결이며 신성한 기운을 유지하는 근원입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나빠지고 음식으로 인한 탈이 잦아지며 집안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조왕신이 집을 떠나면 그 집은 재물과 건강을 잃고 쇠락할 것입니다. 부엌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곧 집안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9. 저녁에 문을 활짝 열어두는 행위. 금기 이유. 해가 진 후, 특히 늦가을 밤에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잡귀나 나쁜 영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은 이러한 불청객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밤에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기이므로 집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집안에 알 수 없는 우환이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밤새 악몽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을 맞아 재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을 잠그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경고가 공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하고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작은 정성으로 큰 복을 불러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 여러분의 집안에 늘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